네, 시간이 되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PR 443번째에서 소개드린 논문은 올해 2월에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된 Scaling Vision Transformers to 22 Billion Parameters라는 논문입니다. 보시듯이 저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 사이즈 키우면서 좀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모델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 논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GPT 시리즈도 그렇고 좀 랭귀지 모델들이 최대 한 540빌리언 파라미터까지 보고되면서 사이즈를 되게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일 큰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스팔스 모델로서 한 15빌리언 정도, 댄스 모델로서는 한 4빌리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엔트리 레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마나 알파카 이런 모델들도 다 7빌리언 정도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비전 트랜스폼을 키워서 22 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지게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댄스 모델로 풀 어텐션을 계산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 22 빌리언까지 파라미터 키우는데 좀 몇몇 학습상에 좀 불안정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됐었고, 그리고 모델 학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병렬성을 좀 더 최대화하는 그런 엔지니어링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키워진 BIT22 빌리언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시멘트 세그멘테이션이나 뎁스 프레디션 같은 댄스 댄스까지 좀 많이 실험을 진행했었고요, 논문에서. 그래서 좀 지금 소타랑 비교를 했더니 좀 컴페티티브하거나 아웃퍼폼하는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좀 논문에 쓰여져 있는 값이고요. 리니어 프루빙으로 이미지의 1K에서는 89.5%가 나왔고 이전 소타는 89.2%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테스트 타워 트레인드 투 매치 비주얼 피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비전 모델은 프리트레인드 된 거에서 학습 모델 프리즈를 하고 그리고 테스트 모델만 학습해서 좀 클립처럼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학습하는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 85.9%가 나왔다고 합니다. 클립이랑 비슷하게 학습됐었는데 이건 76.2%였고 코카는 83%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RT 모델이 너무 크니까 KD도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어, 좀 디스플레이 시켰더니 BRT 베이스 모델에서 88.6%로 이미지 원케이스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일 직전 소타 이게 이미지 대 21K 기준이긴 한데 그래도 좀 성능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이 베이스 사이즈에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찍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숫자로서의 성능뿐 아니라 좀 휴먼 퍼셉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쉐이프 바이어스가 87% 정도 나오면서 되게 높은 수준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그 오리지널 비전 트랜스포머 그대로 스케일링 했을 때 좀 마주쳤던 트레이닝 인스테빌리티를 좀 해결하고 그리고 패러렐라이제이션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아래 이렇게 세 가지의 수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패러럴 레이어스인데요. 이거는 오리지널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거친 다음에 이제 MLP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시퀀셜하게 거치는 구조였는데 BIT22 빌리언에서는 이걸 하나의 블록으로 합쳐서 동시에 계산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병렬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쿼리키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이 모델을 대략 한 A 빌리언 정도까지 키웠을 때 한 몇천 번, 한 2, 3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논문에서는. 그 정도 스텝을 거치고 나니까 로스가 다이버전트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니까 어텐션 로짓 자체가 너무 커져서 소프트맥스를 했을 때 어텐션 웨이트 거의 제로 엔트rop에 가깝게 원화처럼 구성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스테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 쿼리키 밸류 쿼리키에다가 레이어 놈을 미리 해주는 그런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쿼리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논문에서 부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미팅 바이아스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 쿼리키 밸류 프로젝션 하는 매트릭스에서의 바이아스를 없애고 그리고 레이어 놈에서도 바이아스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놈에서는 특히 그 센터링 하는 부분까지 없앴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수식으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한 이 세 개 정도의 모디피케이션 거쳐서 좀 학습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학습 효율성을 좀 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에서는 그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패러럴 레이어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이 저희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인코더이고 저희 익숙한 구조고,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멀티헤드 어텐션 다음에 이제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 빨간색이 제가 매칭되도록 이 화살표를 그려놨고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 그림으로 합쳐서 하나의 블록으로 구현하면서 좀 더 병렬화가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이건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인풋에 레이어 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레이어 놈 해준 인풋이 이제 쿼리키 밸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MLP in 여기 필드 포워드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값이 한 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각각 해주고 MLP 계산 따로 해주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 하고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레이어 놈 하기 전에 인풋이랑 같이 스킬 커넥션 해서 최종 Y 값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본이랑 MLP를 거친 레이어 놈된 그 텐더 값이랑 그리고 어텐션의 거친 값, 그리고 서메이션 한 게 최종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러럴 레이어로 뭐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블럭을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병렬화를 좀 더 잘 하도록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쿼리키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아까 이 그림은 이전 슬라이드랑 똑같은 그림이고요. 다만 그 아까 모델이 한 8빌리언쯤 되면은 로스가 좀 다이버전트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텐션 로짓이 너무 커지기 때문인 걸 문제로 지목하고, 그래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하기 전에 이렇게 레이어 놈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걸 논문에서 쿼리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효과는 여기 논문 그림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이 쿼리키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거고요. 빨간색이 안 되어 있는 저희 스탠다드 비전 트랜스포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0에서 5K까지 스텝이 가다가 중간에서 로스가 확실히 좀 발생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쿼리키 노멀라이제이션 들어가면은 로스랑 그레디언트 엘트놈이 되게 스테이블하게 잘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로 삼았던 그 어텐션 로지스의 맥스 값도 되게 크게 늘어나다가 좀 안전된 범위에서 잘 수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프트맥스 된 어텐션 웨이트 값의 맥스 값도 한 최대 0.5 정도로 되게 스테이블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트레이닝 인스테빌리티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미팅 바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인풋에서 레이어 놈을 들어가서 쿼리키 밸류로 이렇게 인풋을 넣어주고 여기 프로젝션을 거치는데, 이 쿼리키 밸류 매트릭스에다가 프로젝션 하는 그 매트릭스의 바이아스를 다 뺐다고 합니다. 다 뺐더니 이거는 PALM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특이했던 거는 레이어 놈에서도 저희가 보통 아는 게 이렇게 감마랑 베타가 있어서 스케일링이랑 시프팅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 이 베타를 아예 빼버리고 그리고 이 센터링 하는 것까지 빼버려서 이 X가 안 된 부분만 해서 스케일링만 딱 되게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로는 여기 RMS 놈이 걸려 있었는데요. 요게 레이어 놈이랑 좀 더 빠른 시간 안에서 이렇게 파라미터 줄이고 연산량 줄임으로써 더 빠른 시간 안에서 좀 더 비슷하거나 좋은 손을 낼 수 있었다. 뭐 그런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MLP in이랑 MLP out 쪽에 바이아스랑 어텐션 아웃은 바이아스가 다 살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논문에서는 적혀 있기로는 MLP 쪽에서는 바이아스 떼나 붙이나 그렇게 하드웨어 에피션시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붙였고, 그냥 붙였을 때 성능이 좀 유의미하게 차이 났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차이 났는지는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컨트리뷰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하나로 합쳤던 패러럴 레이어랑 그리고 쿼리키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오미팅 바이아스, 이렇게 3개 해서 아키텍처 수용 거치고 만들어진 구조가 이 BIT 22 빌리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살펴보시면은 BIT G랑 BIT E 요거는 기존에 좀 나왔던 큰 모델들인데, 얘네는 한 2빌리언이랑 4빌리언 정도 되고요.
근데 테이블 보시면은 확실히 이 위스가 훨씬 더 큰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헤드도 한 16개인데 48개로 3배 정도나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T 20 빌리언은 다른 모델이랑 똑같이 한 14 by 14의 패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24, 224 인풋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오리지널 VIT랑 똑같고,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파인튜닝 할 때는 그 포지션 인코딩을 인터폴레이션해서 원래 이미지 위치랑 다 매칭이 잘 되게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논문에서 세 번째 섹션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트레이닝 인프라스트럭처 앤 에피션시라는 섹션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잘 이해를 잘 못하는 분야라 가지고 못했어요. 못하는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해볼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죄송하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리면은 BIT22 빌리언은 플렉스 라이브러리를 써서 잭스로 구현이 되었다고 하고 시닉으로 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되게 강조하고 있었던 게 그 어싱크로너스 패러럴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랑 그리고 파라미터 쉐딩을 통해서 각 디바이스별로 로우 쉐디드나 아니면 컬럼 쉐디드를 해서 되게 병렬을 많이 해서 거의 따로따로 계산해도 할 수 있게 그래서 학습 효율성이 되게 높도록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게 잘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논문에서 보시면은 다른 아키텍처랑 비교해서 막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 퍼센트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초당 몇 개의 토큰을 포워드 백워드 할 수 있다 그런 거가 적혀 있는데 그런 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거는 좀 관심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트레이닝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된 데이터셋은 JFT4 빌리언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셋은 구글 인터널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세미 어토컴리 어떤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데 한 30개 정도의 레이블을 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클래스 하이라키도 가지고 있는데 이 BIT22 빌리언을 학습할 때는 그 원본 비전 트랜스포머처럼 하이라키를 일자로 쭉 펴서 플래튼해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꿔서 이렇게 시그모이드 클래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패치 사이즈와 이미지 사이즈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14바이 14랑 224바이 24였고요. 그리고 4빌리언 데이터셋이 어, 좀 65K 사이즈 배치 사이즈로 한 177K 스텝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 포크가 조금 안 되게 학습을 했다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러닝 레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레시프로칼 뭐 스퀘어 루트 러닝 레이트 스케줄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피크를 한 0.001로 가지고 웜업을 한 10K 정도 하고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30K 정도 좀 쿨다운을 하는 형태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헤드웨어 웨이트 K를 좀 더 강하게 걸어서 좀 퓨즈 어답테이션이 더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내용이 좀 많아요. 사실 다 담지는 못했는데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페어네스, 젠더 페어네스 같은 거는 따로 못 담았는데 그거는 따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대한 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지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스크고요. 여기 왼쪽 테이블은 이미지된 1K 데이터셋에서 리니어 이벨리ュ이션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테이블을 보시면은 BIT 여기 22 빌리언이 89.51%로 이미 돼서 제일 좋았고 그리고 아웃 오브 도메인이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브젝트 넷에서는 확실히 BIT 스케일이 좀 커질수록 성능이 많이 높아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뭐 약간 사실 제가 생각했던 보다는 그렇게 성능이 많이 크게 했는데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좀 말하는 거는 밑에서 하이 레졸루션 파이튜닝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이 레졸루션은 384 픽셀이었고요. 여기서 파인튜닝 한 거랑 이 89.5이랑 비교했을 때 하이 레졸루션 파이튜닝 한 것보다 22 빌리언 리니어 프로핑 학습하는 게 좀 더 컴퓨테이셔널하게 쌀 수 있다. 그래서
좀 성능도 잘 나오고 빨리 좀 가볍게 학습할 수 있으니까 강점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위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리니어 프로그래밍이고요. 대신에 아이내추럴리스트 2017이라는 좀 더 임밸런스하고 클래스 개수가 한 5,300개 정도 되는 이미지넷에 비해서 좀 더 하쉬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레졸루션이 224바이 224일 때이고 오른쪽은 384바이 384일 때의 결과인데요. 확실히 보시면은 이 224바이 224일 때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VIT 20 빌리언이 한 2.2%포인트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384바이 384로 올라오면은 한 0.8%포인트 정도로 좀 더 많이 좁혀져요. 그래서 여기서 논문 저자들은 좀 로우 레졸루션에서도 디테일한 그 클로나 에비던스를 잘 잡아내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LIT가 붙어 있는 거는 락드 이미지 튜닝 디자인에서 나온 결값이고요. 락드 이미지 튜닝은 프리트레인된 이미지와 텍스트 모델이 있을 때 이미지 모델은 프리즈를 해서 피처 일스트레이터로 학습하고 그리고 텍스트 모델을 클립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처럼 매칭하면서 학습했을 때뭐 성능 결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즌된 이미지 모델에서 좋은 인베딩을 제공할수록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표를 보시면은 이 G나 E나 뭐 22 빌리언이나 85.1% 차이 안 나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논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아웃 오브 도메인 오브젝트 넷에서는 좀 확실히 좀 더 좋은 모습, 이 G나 E에 비해서도 한 80% 정도로 되게 소타를 찍고 있다. 그런 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뒤에 나올 쉐이프 바이아스나 로버스니스랑도 좀 연결되게 저자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또 오브젝트넷 아웃 오브 도메인이고요. 그래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서는 이 오브젝트넷 어큐레시고요. 그리고 이 X축은 이미지넷 어큐레시, 인도메인 어큐레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인 튜닝 했을 때 다른 이 초록색이나 파란 점은 다른 가벼운 모델들이고 뭐 그런 모델들이고 여기 이 갈색인가요? 네. 갈색 모델은 VT22 빌리언인데 이거를 파인 튜닝 했을 때 좀 이미지는 어큐레시가 올라갈수록 오브젝트 어큐레시가 좀 더 가파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가 올라간다고 오브젝트 어큐레시가 원래는 작은 모델에서는 크게 올라가지 않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서 한 50%에서 한 72%, 3%까지 올랐지만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는 성능이 크게 안 올랐었는데 이 22 빌리언에서는 인도메인 어큐레시가 오르면서 이 오제트넷 어큐레시도 꽤 비례하게 기울기가 꽤 가파르게 잘 올라갔다. 그래서 좀 로버스트하게 학습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키웠을 때 좀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댄스 프레딕션이고요. 논문에서는 그 시멘티스 세그멘테이션이랑 그리고 뎁스 프레딕션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를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4에서는 AD20K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서브셋이 주어졌을 때 이제 성능 추이를 살펴봤는데 이 16분의 1 데이터셋에서는 좀 성능이 좀 더 좋아요. 한 2% 정도로 좀 더 좋은데 근데 8분의 1로 넘어오기만 해도 되게 성능 차이가 많이 좁혀지고 이제 풀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따로 논문에서 구체적인 코멘트가 별로 안 적혀 있었고 그냥 BITG와 BIT20 빌리언 같이 둘 다 컨버지를 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라지보다는 좋긴 하니까. 네. 그리고 테이블 5는 뎁스 프레딕션의 결과표인데요. 요거는 DPT로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뎁스 프레딕션 트랜스포머라는 디코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아래 리니어는 좀 단순한 리니어 디코더를 사용해서 성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VAT22 빌리언에서 제일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대신에 논문에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요 리니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은 아무래도 구조가 단순하니까 몇 번에서 좋은 피처가 나올수록 성능이 크게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DPT에 비해서 리니어가 확실히 더 성능이 많이 크게 좋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데이터셋은 웨이모 오픈 데이터셋이라는 자율주행 관련된 데스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퀄리테이티브 이밀레이션을 보셔도 시멘 세그멘테이션 되게 깔끔하게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잘 나온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휴먼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쉐이프 바이아스랑 텍스처 바이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 쉐이프 바이아스란 그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셋에서 좀 학습된 딥러닝 모델들이 좀 사람과 같이 사물의 형체 이런 쉐이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텍스처만 보고 클래스를 분류해버리는 바이아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보시면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이 휴먼이에요. 그래서 이 휴먼은 이 텍스처가 사라지고 쉐이프가 전부가 남아있는 실루엣이나 엣지 같은 거에서 정확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데 딥러닝 모델들은 되게 크게 망가지고 대신에 텍스처만 남아있을 때는 딥러닝 모델들은 100%를 찍어버리는데 사람은 조금 한 90%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 바이아스된 모델은 좀 이미지의 작은 퍼터베이션이나 뭐 도메인 제너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프레디션이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디스트라이뷰션 시프트에도 되게 크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이 크게 망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제안된 BIT 22 빌리언으로 좀 모델을 키웠더니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쉐이프 바이아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요거 이 파란색이랑 녹색이랑 빨간색이 다 VIT 22 빌리언이고요. 다 레졸루션이 좀 다릅니다. 파란색이 560이고 그리고 초록색이 384고 빨간색이 224인데 제일 좋았던 게 아마 요건 것 같아요. 요거 한 87%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과 가깝게 쉐이프바에서 구성돼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연결이 계속 되는 게 그 논문 저자들이 계속 말했던 이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 좀 로버스트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쉐이프 바이아스가 높게 학습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22 빌리언이 되게 사람이랑 온라인이 잘 돼서 학습을 하고 있다. 학습이 됐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이랑 디스틸레이션 쪽도 실험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캘리브레이션 피규어 논문에 그려져 있는 피규어고요. 그리고 여기서 브레티 트웬티 빌리언은 이렇게 하늘색 원으로 표현된 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왼쪽에는 그 소프트맥스 할 때 템퍼레이처가 스케일링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스케일링 된 건데 스케일링 되든 안 되든 이 하늘색 원이 제일 왼쪽 아래로 잘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어큐레시, 이미지는 에러가 낮으면서도 이렇게 익스펙티드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되게 낮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스케일링 되면은 더 잘 되고. 그래서 좀 모델이 되게 오버 컨피던스 하지 않고 잘 캘리브레이션 되도록 학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디스틸레이션 표가 논문에 담겨 있었는데요. 표에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으로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위쪽 모델은 BIT 베이스 모델이고 아래는 라지 모델이고요. 여기 첫 번째 로우가 그 저희가 아는 오리지널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이고요. 그두 번째는 작년에 그 구글 리서치에서 스케일링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한번 키워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작년에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논리 디스플레이션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파인튜닝 기준 어큐레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는 KD를 써서 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 이 최종 결과값은 이 메소드를 VIT22 빌리언을 가지고 디스테이션 했을 때 결과값입니다. 근데 이 저희가 아는 오리지널 VIT는 JFT 300 밀리언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되고 이뮬레이션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케일링 VIT에서는 JFT 3 빌리언에서 학습이 돼서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베이스라인은 24 빌리언이고요. 그래서 3 빌리언은 86.6이었는데 4 빌리언에서는 어펜딕스에서 87.02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0.4 정도의 원래 개인이 있는데 거기서 KD를 했더니 조금 더 좋아졌다. 한 1.6% 정도 꽤 많이 올랐죠. BIT 라지에서도 비슷한 네,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인튜닝은 384 레졸루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 KD를 했을 때도 되게 잘 된다. 그래서
BIT 22 빌리언을 굿 티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베이스 자체가 되게 이 사이즈에서는 이미지는 1K 어큐레시가 제일 좋았다. 지금까지 쏟하다. 뭐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좀 담지 못했던 좀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젠더 페어니스 같은 실험도 논문에 담겨 있으니까 논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직접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그 저자들이 BIT22 빌리언이라는 아키텍처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모델은 어, 뭐 이름 그대로 22 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지는 가장 큰, 지금까지 제일 큰 덴스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VIT를 조금 수정했지만 그 효과로부터 트레이닝 스테빌리티랑 그리고 하드웨어 에피션시를 모두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좀 새로운 소타를 여러 벤치마크에서 갱신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말들이 적혀 있고, 그리고 특히 프로즌 모델로 사용했을 때 되게 좋은 인베딩이 나와서 성능이 많이 좋아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쉐이프와 텍스처 바이아스, 그리고 젠더 페어니스 결과를 살펴봤을 때도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좀 휴먼이랑 잘 얼라인이 된 걸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고요. 논문 읽다 보니까 좀 구글 리서치에서 자기들끼리 작성한 글을 되게 인용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유명한 논문이고 다 임팩트가 있는 논문들인 것 같아서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따로 슬라이드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코딩 스탑하겠습니다. 잠시만요.